월드뉴스 코리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합병된 4개 주에서 계엄령이 발령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9월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 계엄령을 도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군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대폭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대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와 루한스크 주, 중남미 자포리자 주, 남부 헤르손 주로 러시아가 임명한 각 주의 수장에 대해 안보를 위한 추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영토방위본부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계엄령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이동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검열과 당국의 권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보도진의 국경 폐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상원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20일 자정부터 도입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그 자세한 기한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하는 국경 지역의 경계 수준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계엄령과 관련된 대통령령에는 4개 주에 가까운 크림 외의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4개 주의 영토방위본부를 두어 기업의 협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규정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4개 주를 전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 주의 계엄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포드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장관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재편하고 약탈하는 것을 자체법으로 합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의 영토 해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18일 러시아가 일방적인 병합을 강행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에 대해 러시아의 해구산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을 종합한 결과 러시아가 발령한 대통령령에는 4개 주에 가까운 크림반도 이외에도 러시아 본토의 남부 지역에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 등도 규정돼 있다는 부분도 포함해 푸틴 행정부가 발령한 부분동원령에 의한 소집을 피하기 위해 많은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 남부에서 조지아의 국경을 넘어가자 이들 국민들의 국외 탈출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의 이동 제한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 내에서 부분동원령을 둘러싼 혼란이나 반발 혹은 반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거의 전역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특히 주요 도시인 헤르손시를 둘러싼 공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령을 발령하여 새로운 대응 조치를 강구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엄령에 앞서 수로비킨 러시아군 총사령관은 18일 푸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한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수로비킨 총사령관은 쉽지 않은 결단도 있을 수 있다며 러시아군에게 중요한 요충지, 전략 거점으로 제압해온 헤르손주에서의 부분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살펴보면 남부 헤르손주 등에서는 그만큼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계엄령에 따라 러시아군 당국자들의 병합 4개 주의 문민정부 기능과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이 일방적인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주는 현재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지도 못했다는 상황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며 더욱이 체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계엄령 도입 표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 계엄령을 도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는 것은 역시 러시아군이 열세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의 향후 반격 대공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푸틴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4개 주의 일방적인 병합 선언이라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계엄령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계엄령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푸틴 대통령의 계엄령 도입 표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이 공표했습니다. 푸틴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잔혹하게 다루고 위협하고 굴복시키려는 것 같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계엄령 도입 표명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주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가 가속화된다면 핵이라는 선택지를 염두에 둔 준비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엄령은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처럼 러시아와 점령지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푸틴 정권의 대의도 정의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 정권의 단기 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속셈이 빗나가 우크라이나의 철저한 항전으로 인해 전쟁은 크게 장기화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이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푸틴 정부는 부분 동원령을 내렸지만 전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키이우 등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전과를 올린 것처럼 과장 보도와 선전 방송을 했지만 그 속내가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이번 계엄령으로 핵이라는 카드를 생각해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사용할 수는 없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는 크림반도에 가깝고 크림반도의 수원도 있어 헤르손주에 대한 핵 사용이라는 것은 러시아 측에 대한 피해도 클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는 핵을 쉽게 사용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도 크림반도와 가깝고 특히 자포리자 원전은 크림의 수원, 카옵카 저수지에 인접하기 때문에 비슷한 식수가 오염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에 대해서도 러시아 서부 국경과 가깝다는 점, 그리고 친러시아 무장 세력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위치하기 때문에 핵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엄령으로 푸틴 행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온 우크라이나 침공이 완전한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푸틴 정권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련의 사태는 러시아군 열세인 전황의 타겟을 노린 푸틴 정권의 의도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으로는 더 이상 계엄령과 관계없이 이대로 지속적인 영토 탈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등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는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탈환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 과거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의회는 18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테러리스트 정권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의회의 의장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의회의 각국이나 국제사회의 호소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며 러시아 정권을 테러리스트 정권, 그리고 러시아 연방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의회는 이와 같은 선언을 국제사회에서도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의회는 민간 군사회사 와그너 그룹의 용병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자칭하는 무장 세력에 대해서도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으로 러시아가 유럽과 전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과 불법 영토 병합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 의회는 러시아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추방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일련의 푸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따라 국제 여론이 에스토니아에 동조해 나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푸틴 정권은 더더욱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군은 현재 무기 부족으로 심각한 사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CNN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전을 계속하는 러시아군의 무기고가 점점 비고 있고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밀 무기는 고갈 상태이고 병력도 예비역 동원이나 민간 군사회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에서는 인프라 시설이 잇따라 공격당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내의 약 30%의 발전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공격에 이란제 드론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이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파탄난 상황을 크렘린궁이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반도체가 부족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생산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NN은 전직 미군 퇴역 중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비품과 인력 양면에서 푸틴 군대의 무기고와 인력은 텅 비어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는 푸틴의 측근이 설립한 민간 군사회사 와그너 그룹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드론에 의존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18일 지상전에서 밀리는 푸틴의 자포자기 행위라고 푸틴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에스토니아의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무기가 심각한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한노 페브크로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에 방문해 러시아군의 전력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폐해져 있고 2월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 수준으로 전력을 회복하려면 최소 2년에서 4년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브크루 장관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고갈되면서 지대공 미사일인 S-300 방공 미사일을 일반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포탄이 너무 오래돼 공중에서 폭발하기도 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가 핵심 부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됐고 특히 항공기 제조와 헬기의 정비와 보수 작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방안이 발견되면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10월 8일에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의 폭파가 러시아 지도층의 권력에 큰 흠집을 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에 연결하는 푸틴 정권의 매우 중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남부로 러시아군 인력과 병참, 물자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아왔습니다. 즉, 이번에 크림대교가 파괴된 사건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그치지 않고 러시아 내 푸틴 정권의 위신의 흠집이나 푸틴 정권의 일방적인 크림반도의 시료 지배에 물음표가 켜졌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대교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지만 전황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의도와는 달리 러시아의 약점만 부각시킨 꼴이라고 전했는데요. 개전 후 며칠 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구속하고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한다는 당초 시나리오는 작전의 허술함과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만 드러냈으며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해방자로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또한 뒷공작을 좋아하고 제공권 확보나 보급 같은 군대 운용의 기본을 경시한 전술은 KGB 출신으로 군사 운용에 익숙하지 않은 푸틴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공략에 실패한 러시아군은 원래 특기로 삼고 있던 평지에서의 영토 쟁탈전이 된 우크라이나 동부 전투에서도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과 체첸 병사 등 국가친위대의 용병부대인 와그너 그룹, 그리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친러시아 민병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때로는 발목을 잡으며 전투의 현장은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부분 동원까지 발령하며 혼란을 야기한 러시아 내 소동은 러시아 관료기구의 비효율적인 체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실태를 수반하지 않는 내개 주의 편입은 러시아의 헌법, 나아가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현재에서 패배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푸틴의 행보는 지금까지 푸틴이 러시아의 강함의 원천이라고 거듭 공언해온 핵이라는 최악의 선택지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세는 하나의 큰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현재 월드뉴스코리아도 우크라이나의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여 현재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